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강릉에 살고 있고요. 2016년도에 문화 이모작 그리고 제목의 커피 진로 이모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강릉에서 살면서 춘천과 콜라보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노인회라는 그 노인복지관이라는 그 한 틀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노인복지를 사랑하고 즐겨하고 생활로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안성맞춤이라는 그런 걸 단어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. 이 문화이모작이라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충분한 자산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소신 있게 지원을 했고 일주일에 정말 휴가를 가지고 같은 그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노인복지는 인생 이모작이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.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제 그 기획안 쪽에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. 60대부터 옛날엔 지금은 65세부터 노인이지만 65세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. 그죠? 70대 올라가야 되는데 정책을 받기 위해서 못 올라가잖아요.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생 이모작에 넘어가는 그 찰나에 그 어르신들을 내가 어떤 매개체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내 임무이기도 하고 문화 이모작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그 중간 매개를 넘어갈 수 있는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심점은 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문화 이모작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. 저는 이제 문화이모작을 라는 걸 만나면서 정말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. 이제 저희도 이제 보수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. 그죠? 보수교육을 많이 받는데 보수교육하면 사실은 의무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정말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이 문화이모작을 하면 뭐 저기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단단한 피드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문화이모작을 받고 나서부터는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 1, 2, 3, 4 이렇게 단계를 밟아주는 거를 옆에서 누가 어떻게 조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눈이 떠지는 것이 이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특별히 문화이모작을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고 나에게는 가장 큰 이제 보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의 체계성.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를 끝없이 받아야 되는구나. 사실은 이제 뭐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분야에 제가 원래 총무부서에 있다가 문화부서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문화부서 가면 사실은 제가 그쪽 분야에 자격증이 다 있어야지만 뭐 강사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정말 추접스럽게 정말 많은 자격증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해서 그 사람들 다스리려고 했던 목적이 더 많지 않았느냐? 이 생각을 했었어요. 문화이모작을 하면서.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기획을 하고 전달을 하는 거는 내가 기획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문화이모작이 그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획하고 전달하는 것에서 내 걸 나타내지 말아야지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. 요걸 계기를 준 것이 이제 문화이모작이기도 하고, 특별히 이제 정말 능동적인 그 주도자 그런 점에서는 내가 이 교육을 받길 잘했구나.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꼰대일 수도 있고 영감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어르신들도 제스처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.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. 할 거리를 만들어줘.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뭐 가장 자신 있는 서예 붓글씨 쓰는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으시는데 이거는 정적이다 보니까 너무 움직이는 데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그런데 이 문화 자체가 저는 밥상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3세대가 모일 수 있는 우리 그런 문화 활동 같은 게 많아지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옛날 지금 80세 어르신들하고 또 지금의 60세, 70대 어르신들하고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. 그렇다 그러면 세대 간의 어림이란 거는 그 연령대에 맞춘 그런 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
그리고 또 7080반을 운영해 봤거든요. 7080반이 운영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았어요. 근데 아니에요. 오히려 60대랑 지금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60부터 개방이 되거든요. 이제 노인은 65세지만 60세면 정말 젊잖아요. 근데 60대부터 80대가 어우러지는 그 공간이 더 잘 돼요.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. 1세대와 3세대가 안 어우러질 것 같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. 인생이무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어르신들이 그동안의 돈번이라고 힘들었던 것의 앞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이제 인생이 왜 가슴을 펴면 나 좀 펴야 되는데 가슴을 펴면 인물이 살아난다면서요. 생각을 피면 인생이 살아난대요.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셔요. 근데 그것처럼 인생 이모작이라는 거는요. 앞에서 살아왔던 인생하고 뒤에 살아갈 인생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뭐 100세 세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앞에 살아온 세대만큼 또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다 그러면 이 문화 이모작이라는 것도 똑같다 생각을 해요. 문화라는 거는 앞에는 사랑 아니라 급급한 문화였다 그러면 뒤의 문화 이모작은 살아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대를 위한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 위한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이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인생 이모작과 문화 이모작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똑같다 생각을 하거든요. 앞에는 살아가느라고 직업군에서 막 허덕였어요. 그죠? 근데 그렇지만 지나고 나보니까 나도 인생의 여유라는 걸 찾고 싶고 문화도 찾고 싶고 나라는 걸 찾고 싶었어. 근데 이거를 찾지 못했던 거를 나는 인생 이모작에 심어주고 싶었고 문화 이모작이라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문화 이모작은 처음에는 문화라는 콘텐츠만 가지고 가요. 근데 문화의 모작이 지금은 발사라는 한 매개로 넘어갔잖아요. 그리고 그분들이 발사라는 교육을 하고 그 시니어 카페 같은 데 나가 일거리를 찾아서 가서 당당하게 나는 정말 봉급자는 봉급장이야 이렇게 가시잖아요. 그러고 나면 그분의 당당한 삶이 되잖아요. 삶은 문화잖아요.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커피 문화가 차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강릉에 구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우리가 접목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지역 생태계 문화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은 이 3세대, 1세대 이렇게 나가는 제가 맡은 1세대가 문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지역 생태계 문화의 가장 큰 역할 그리고 가장 큰 지금 현재의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. 1세대단 자체가요. 사실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적인 여건도 많아요. 그리고 또 인적 자원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. 근데 그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못 갔던 거였잖아요. 그런데 지역 생태계 문화라는 게 생기면서 또 그 중심점에 우리 어르신들이 깊숙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뭐 순간적으로 금방 올 수 있는 문화가 아닐까. 특별히 이제 어르신 노인 복지 쪽으로 이제 문화의 모작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꼭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사실은 우리 왜 언제 한번 명화에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. 아이의 키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보는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. 그것처럼 어르신은 사실은 70대이지만 7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8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 어르신들의 대하는 능력이잖아요. 목소리 크면 어르신이고 내가 옛날에 장관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뭘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러면 인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중요한데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모작이나 그런 후배가 된다 그러면 그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르신 문화가 사실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실버라는 문화가 실버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
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아, 나이가 드셨구나, 노인이구나 이렇게 가지만 시니어라는 개념을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이시는 사람이구나, 자산이구나, 아,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문화이모작이라는 것을 도전한다는 후배가 생긴다면 아, 시니어의 개념을 가지고 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. 그거에 같이 손을 맞춘다 그러면 이분들의 중간에 잠깐 쉬었던 공간, 뭐 60대까지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, 그죠? 그러면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아, 난 잠깐 쉬어야지 하는데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게 두렵거든요. 사실은 경력 단절료가 있어서 또 나와서 다시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어르신들 세계도 똑같아요. 그런데 이게 취미로 접해서 문화로 간다 그러면 나와서 할 수 있는 자산도 될 수가 있고 또한 문화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진행 면에서 좀 우리 중간 문화 이모작 사람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외람되지만 합니다. 발판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니어 카페라는 게 요거 문화 이모작 하기 전해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시작하기는 이제 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서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었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은 유교 문화도 발전됐고 그 유교 문화가 발전되면서 차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중에 한 곳이기도 해요. 그래서 커피가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커피 발사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젊은이만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강릉에 대학교가 한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호텔 조리학과라든가 뭐 그런 리조트 학과 거기서 제가 했었거든요, 연계 사업을.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리조트 학과에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해줍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연계 교육도 가능하고, 그리고 제가 언제 설명을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, 강릉에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어서 또 커피 문화가 좀 발전하게 됐고,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가에 만들어진 문화생들이 커피 교육장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시대에 따라가기는 해야 돼요. 근데 속도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. 토끼와 거북이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토끼만 있으면 토끼전이 되겠지만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거북이 같은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커피 바리스타 교육장 그리고 커피 교육 문화, 커피 문화 이런 게 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런 문화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커피 교육장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그런 이제 지금은 중간중간 사실은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한 걸로 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 지금 그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정기적인 것 말고 취미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커피 진로 이모작으로 연습하고 또 체험했던 나로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.